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염정FC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염정 팀장님과 네. 신일섭 소장이 보고 계시는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염정 팀장께서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고 있고 신일섭 소장님 다운 오늘 시장의 포인트네요. 종목 부루마블입니다. 새 주도주부터 찾아볼까요? 답은 뭡니까, 염정 팀장님? 저도 찾고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를 빠르게 찾고 있다. 주도주 섹터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예를 들면 2차 전지 내에서 네. 사실 이제 양극재, 분리막, 동박에 이어서 이번에 알루미늄까지 맞아요. 이렇게 빠르게 섹터 내에서도 빠르게 그 군별로 계속 맞아요.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예. 이런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빠르게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그러면 찾는다는 것은 주도주가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순환매가 점점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장 중에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또 맞아요. 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 일진아이솔루스의 따상에 이어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폭을 조금은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장 중에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종목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고 네. 길목만 잘 좀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예, 2차 전지 안에서도 그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사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외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최근에 부각을 받는 네. 것을 보면 그런 길목만 지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새 주도주를 네. 같이 찾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일섭 소장님. 종목 부루마블 어떤 뜻입니까? 잠깐 왜 이렇게 유치하죠? 아니, 소장님 다 전 저런 걸 좋아해가지고. 유니크하십니다. 네. 근데 부루마블 너무 아재라고 하지 마시고, 아재라고 해주세요. 그냥 아재예요. 요즘 솔직히 안 아재. 합니까? 부루마블? 안 합니까? 부루마블 합니다. 요즘 애들 모르죠. 합니다. 가장 한다고요? 젊은 세대와 맞습니다. 살고 계시는 부루마블 한다고요? 네. 네, 탑골공원 세대인가 본데요. 근데 자, 탑골공원 비하발언. 탑골공원이 아니라 예. 탑골 그 뮤직. 예. 근데 지금 그 거래소랑 코스닥은 다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예. 그 거래소 시총상이랑 코스닥 시총상이 보시면 다 10%거든요, 지금. 다 10%래요. 좀 눈에 띄는 거는 거래소에서 카카오뱅크 눈에 띄고 코스닥은 HLB. 이거 뭐죠? 이거 조선기자재 부활인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조선기자재 회사예요. HLB 아시죠? 예. 네, 사람들은 바이오 회사로 알고 있죠. 네. 네, 그 우스갯소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소랑 코스닥에 오르는 상승률 상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아까 60년 한다. 그 제가 팁 드린 건데 얼른 채가셨더라고요. 어떤 거요? 뭐요? 60년 동안 원전 개발을 하겠다. 제가 자 60년 동안 그 뭐냐면 어저께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60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두슬라라고 이름 붙었던 두산중공업이 지금 7%, 8% 오르고 있고 이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에너토크, 일진파워, 그다음에 아까 좀 밑으로 내려갔네. 보성파워텍 이런 거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의 한전산업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원전 관련주가 득세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이 쉬었던 이 만화 컨텐츠 관련주 요것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종목 부루마블 많네요. 거래소 보면은 코스닥 보면 OIM, INT 그리고 거래소는 계룡건설 이런 거 있죠. 중소형 건설사랑 예. 건자재 업체들 예. 이런 것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그리고 전 검찰총장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자기 공약으로 건설 부양한다고 막 공급 정책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좋았잖아요. 지금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있지, 그것도 있지, 원전도 있지, 건자재도 있고, 만화 컨텐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은 지금 되게 좋은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네. 근데 일단 쉽지 결과로만 않습니다. 보면 종목 부루마블 같은 장세다. 하지만 저희는 두 이렇게 분의 보입니다.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어. 오늘 주실 거죠? 가봅시다. 네, 드려야죠.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간만에 자동차주들이 좋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도 계속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달립니다. 팀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 계열사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많이 빠졌다. 아, 너무 제일 많이 좋은 재료예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낙폭과대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다, 오르지 못했다, 관심 종목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뭐 이슈가 뭐 엄청난 이슈라서가 있죠. 아니고요. 아니고. 너무 뭐 엄청난 큰 이슈라서 움직임이 있다기보다 이제 최근에 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계열사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뭐 나오는 뉴스에서는 이제 제네시스의 신형 전기차에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서 뭐 디지털 키를 앞으로 탑재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는 다음 주면은 또 수소 비전에 대한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 섹터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차보다는 사실 현대모비스 그 수소 연료 스택을 생산하는 뭐 현대모비스 네. 그리고 뭐 현대위아 그리고 글로비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또 장 초반에 현대오토웨버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또 움직임이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조금은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비해서 조금 좀 힘을 못 받았던 현대차 종목이 지금 뭐 다시 올라오는 오늘 뭐 그렇다고 뭐 큰 상승폭은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올라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하셔야 진짜 수익률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늘 시장에서 아주 많이 이미 오른 뒤에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소외돼 있을 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는 사실 어제 새로 나온 소식이 현대차와 애플이 앞으로 협업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확장해서 생각을 한 게 지금까지 혹시 네. 현대차 쓰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제 지인이 아주 친한 지인이 제네시스를 타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차키를 열고 닫고 조정하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애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BMW랑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여기에 생각을 더 확장해서 예전에 그 현대차와 애플이 협업해서 차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확장을 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애플의 디지털 키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네. 디지털 키에서 자율주행에 연관시켜서 앞으로 확장성을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뉴스가 나온 그 디지털 키에 대한 부분은 아주 좀 소수에 불과하다. 전체에서 아주 예. 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전기차나 관련주 위주로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현대차 그룹주의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여러분들 종목 좋아하시니까 종목으로 볼게요. 현대자동차만 혼자 빠지는 거라면 네. 현대차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같이 빠지는 거라면 지금 시점이 자동차주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어떤가 보죠. 테슬라 죽었다고 생각했죠. 지금 10개월 선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근데 이거는 전기차 전문이죠. 자, 페라리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얘는 뭐죠? 그냥 명차잖아요. 명차. 전기차를 뭐 나중에 손대고 이제 나중에 손대겠다고 하고 있는 업체고. 페라리를 전기차 관련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네. 있죠, 본 게 나왔죠. 아니라 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페라리는 어떤 시점이 와도 페라리의 그 어떤 고유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네. 논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자동차에서. 니오라는 업체는 10개월 선이 깨졌죠. 근데 보세요. 이걸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 GM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둘 다 차이는 있으나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가장 현대차랑 기아차랑 약간 비슷한 게 기본적으로 포드랑 GM 같은 양산차 업체예요. 포드랑 GM이 같이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 기아로 해야죠. 명이 바뀌었으니까. 기아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 이거는 현대차와 기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국에 양산차 업체, GM, 포드, 현대차, 기아차. 네, 전 세계적으로 요게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시기라 같이 떨어졌죠. 뭐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결론은. 그럼 이제 그 보죠. SL 현대차 기아차의 눈을 만드는 업체 헤드램프 10개월 선까지 빠졌습니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현대위아도 조정받아서 10개월 선 근처에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0개월 선 살짝 깨졌으나 거기까지 왔고 그다음 만도도 10개월 선 좀 깨진 건 아쉬운데 그래서 여기서 10개월 선 깨진 거랑 안 깨진 거 중에 10개월 선 안 깨진 거라세요. 그리고 아예 나는 강한 거가 좋다. 그럼 약간 비껴 나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 시청자분들 중에 뭐 단기 투자도 있고 장기 투자도 있고 가치주 하시는 분도 있고 성장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저는 메뉴를 다 드려요. 예. 스테이크부터 라면까지 다 드려요. 선택하세요. 자, 소외주 좋아하시는 분, 삼양통상 이거 하세요. 아 지금 자동차 관련주. 네, 자동차 관련주요. 예. 제네시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고급 양피 네.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나는 지금도 강한 거 하고 싶다. KCC 글라스 하세요. 이거는 건설 쪽 유리가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제네시스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이중 접합 유리를 단독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시류를 건설과 타면서 자동차도 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하고 아니신 분은 떨어진 거 하세요. 자동차주들이 사실 차량용 백신 없다 그래서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졌었던 건데 이제 좀 반등할 기회가 왔다, 시기가 왔다라는 두 분의 말씀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기준점으로 삼은 건 저는 10개월 선이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자, 그리고 그룹주 중에서 모비스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아이진입니다. 국산 mRNA 백신을 주도한다. 임상 승인이 나서 어제부터 백신 임상 승인 소식에 어제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갈 수 없다라고 보신 염정 팀장님의 그 신중한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갈 수 없다라기보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이진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국내 백신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나는데 아이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상 그리고 2A상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아직은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옳다라고 보고요. 좀 더 진행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이진이 그러면은 어떤 종목, 어떤 회사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백신 전문 기업은 좀 아니고요. 뭐 호혈성 질환에 대한 뭐 안과 질환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자궁경부 백신,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의 이제 특성상 예.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가 만약에 조금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시고요. 조금 더 임상에 대한 진행이 된 후에 좀 조금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아이진을 필두로 내세웠지만 요즘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 좋아서 저희 아침 아이템 회의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그 종목군들 중 하나예요. 이 네. 종목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요즘 굉장히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놓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제약바이오 전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특정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만약에 지금 좀 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래도 나는 국내 백신이라든지 국내 치료제 관련해서 하고 싶으면 네. 저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최근 녹십자도 좀 올라오곤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바이오 쪽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일단 또 메뉴를 여러 개 드릴게요. 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쪽에 뛰어들어서 네. 수익을 보실 발빠르게 행동하실 수 있으신 분은 뛰어드시고 네. 그게 너무 싫고 나는 대응도 불가하다 이러신 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전통 제약사를 사세요.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찾은 제약사가 화이자예요. 화이자를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이자가 지금 이번에 mRNA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잖아요. 비아그라 이후에 두 번째 핫 아이템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자기 아들 한 명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자 CEO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백신 다음은 네.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만드는 업체로 넘어갈 사람들은 그걸 하시고 아니신 분들이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이진 이거 순환매 도는 거. mRNA 백신이 뜨면 아이진으로 가고 네. 항원 합성 백신이 뜨면 다른 거 알고 알아서 순환매 돌려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저희 얘기하는 도중에 가격차 한 포까지 갔다가 풀렸습니다. 전기차의 찐 알짜배기 계속될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염정 팀장께서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주 균형이 맞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찐 알짜배기, 찐 수혜주라는 부분에서 찐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을 갖고 계세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진짜가 뭐냐. 그렇군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아까도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내에서 지금 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미늄 쪽이 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삼알미늄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미늄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또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미늄이 이제 전체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워낙에 좀 낮지 않습니까? 한 2%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물론 뭐 이제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의 비중으로 보면은 지금은 조금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은 줄 때마다 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 같은 조정 나올 때 들어가고 싶은 종목군 중 하나거든요.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시라. 네. 지금은 지금. 할 실현을 하시고 예.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고. 사마알미늄도 11% 오르고 있고 조일알미늄도 가격 제한폭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좀 정리를 할 때라는 신중한 입장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입니까? 남양유업입니까? 그리고 오늘 인터파크도 이 매각 흥행 부진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이제 뭐 완전히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뜨끔한 일침 한마디 해주시죠. 일침이요? 근데 제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소리? 자, 어쨌든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반박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신뢰를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NC소프트 보세요. 오늘 또 빠지죠. 시장의 신뢰 잃으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가차 논란 때문에. 남양유업도 다르지만 분야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남양유업의 카푸치노를 사 먹는 이 소비자 그리고 NC소프트를 리니지를 이용하는 리니지 이용자들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주가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해서 남양유업을 하시고 싶으면 메일유업을 하셔야죠. 지금 보세요. 남양유업 어떻게 됐나.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70억이 떨어져요. 이게. 이런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지금. 자, 왜 원래 남양유업은 지금 그 사태가 없었더라면 환경은 좋았어요. 왠지 아시죠? 왜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소황제라고 한 명만 낳다가 황제처럼 키웠잖아요. 우리나라 우유 사서 먹는다고요? 분유죠, 분유. 분유 죄송. 우유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우유는 팔기가 힘든 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빙그레 아이를 낳아 키워보겠습니다. 바나나 우유도 신기하네. 단지 우유를 중국에서 안 팔아요. 종이 팩에 팔지. 15일짜리. 그러니까 메일유업하고 남양유업은 원래 분유 때문에 지금 소황제를 키우다가 2자녀, 3자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준비된 자. 남양유업은 준비가 안 돼 버리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똑같은 분유 만드는 회사인데 메일유업 보세요.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2018년부터 2019, 20, 21이 매출액이 4년 연속 올랐고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 증가했어요. 4년째. 여기서 2018년부터 글씨가 작아서 같이 펴보시면서 저랑 소통하세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매출액 1년도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외형이 커졌다는 거고 영업이익은 마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실속이. 외형하고 실속을 다 차렸잖아요. 자, 4년 동안 저렇게 증가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이런 게 기회죠. 요런 게. 남양유업 말고 메일유업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어떤 기업의 악재가 터졌을 때 수혜를 보는 데는 어딘가. 맞아요. 좋아요. 그걸 생각해봐요. 좋습니다. 하나투어가 만약에
망하잖아요. 예. 그럼 누가 급등하겠어요? 모두 당연하죠. 저희 그런 거를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남양유업을 막 거기 같이 가서 댓글을 예. 막 달고 욕을 하고 그 시간에 누가 주식을 살아날 사라. 경쟁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해요. 내가 명언이십니다. 거기서 명언. 그러니까 댓글 달아도 좋아요. 뭐 악플을 달아도 좋은데 그 시간에 나는 멀티를 해야 돼. 댓글을 예. 달면서도 그 다음에 옆에서 살아나릴 누군가. 남양유업이 만약 무너지면 네. 유제품 시장에서도 메일유업이랑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 편의점 앞에 나가보세요, 바로. 예. 메일유업에서 파는 빨대컵 커피랑 남양유업 빨대컵 커피가 반반씩 깔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남양유업 거를 소비자들이 와서 뭐 대학생들이 대화할 거 아니야. 야, 나 요즘 사태 때문에 그거 싫은데 그거? 야, 메일 거 먹자.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럼 바로 와서 메일유업을 뜯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잖아요. 오. 사야 되는. 그러면 실생활에서 여대생들의 대화에서 얻은 걸 갖다 여기다 적용시켜서 내가 수익을 얻어서 그 다음날 1+1을 2+4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네. 소장님은 신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있어요. 제가 가끔. 소장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다고 사이가 오해하시는데 안 좋아서.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채널도 하나 하고 있고 엄청 친한 사이입니다. 저희가 끝나고 막 그 정색하는 사이인지 아시는 분들. 예, 근데 정말 친해요. 근데 종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땐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 아주 건설적인 토론을 그게 하지요.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 시청자분들이 그렇지요. 저를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면 혹시 채널 돌리시다가 네. 제가 말 재밌게 하네? 딱 마음에 들어서 그냥 마음을 놓고 100% 믿고 사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좋은 그리고 거죠. 많은 분들이 소장님 화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스윗한 분이신 거 여러분들 사석에서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인터파크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매각 흥행이 실패하면서 역시 투자자분들에게 신뢰 또한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매각 예비 입찰에서 인수 후보자들이 불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기업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한때 좀 엄청나게 또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다가 이베이 코리아 매각되고 사실 이베이 코리아 매각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엄청난 지금 수혜를 입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터파크에 대한 그 후보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 덩달아 이제 주가까지 같이 급락을 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업이 한 번 신뢰를 잃고 두 번 신뢰를 잃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아예 관심도 자체가 좀 떨어진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무관심, 무댓글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최근에 이제 일례를 보게 되면 LG화학을 좀 이야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 두 번의 연이은 리콜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2차 전지에서 굳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굳이 LG화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LG화학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안 좋게 얘기한다기보다 기업의 신뢰도가 이제 주가 그리고 투심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댓글이 나도 열정적으로 화내고 싶다. 다 널 위해서 화내는 거야. 소장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우리 시청자, 투자자분들이십니다. 자, 오늘장 핵심 포인트.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